그날 밤 손을 씻으며 거울을 봤어요. 의사 선생님이었군요. 회장님의 마지막 말이 계속 맴돌았죠. 누구도 몰랐어요. 제가 왜 청소부가 되었는지를. 하지만 그날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김도주는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났다. 알람 소리가 울리기 전에 저절로 눈이 떠졌다. 15년째 같은 시간이었다. 세수를 하고 검은 티셔츠와 회색 작업 바지를 입었다. 낡은 가죽 장갑을 호주머니에 넣고 집을 나섰다.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내려 걸었다. 유리벽으로 둘러싸인 삼성동 고층 빌딩들 사이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었다. 회사원들이 커피를 손에 들고 분주히 걸어갔다. 그는 그들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 건물 뒤편 직원 출입구로 향했다. 안녕하세요. 경비실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도주는 말없이 인사를 받았다. 아이디 카드를 찍고 지하 1층으로 내려갔다. 청소용품 보관실 문을 열었다. 걸레, 세제, 진공 청소기가 정렬되어 있었다. 그는 장갑을 끼고 수레를 끌고 나왔다. 한양그룹 본사 건물은 지상 40층, 지하 4층이었다. 매일 아침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그는 이 건물의 모든 복도와 사무실을 청소했다. 말을 하지 않았다. 누군가 지나가면 벽 쪽으로 몸을 피했다. 투명한 사람처럼 움직였다. 저기 청소하시는 분, 간혹 직원들이 불렀다. 쓰레기통을 비워달라거나 물을 엎질렀을 때였다. 그는 묻지 않았다. 그냥 했다. 걸레로 닦고 쓰레기를 치웠다. 고개를 숙이고 다시 자리로 돌아갔다. 점심시간이 되면 직원들이 나갔다. 그때 그는 창가에 서서 밖을 봤다. 강남대로 위로 차들이 흘렀다. 사람들이 인도를 걸었다. 모두 어디론가 가고 있었다. 목적이 있어 보였다. 그는 보온병에서 끓인 물을 마셨다. 김밥 한 줄을 먹었다. 15분 후 다시 청소를 시작했다. 복도 끝부터 엘리베이터까지 같은 순서로 걸레질을 했다. 발자국 소리만 들렸다. 김 과장,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31층 마케팅팀에서 누군가 물었다. 글쎄요, 청소 아저씨. 그냥 그렇게 부르죠. 말도 안 해요. 인사해도 고개만 끄덕이고. 조용해서 좋잖아요. 시끄러운 것보다는. 그들의 대화가 복도로 새어나왔다. 도주는 걸레질을 멈추지 않았다. 물소리와 발걸음 소리만 계속되었다. 그는 이미 익숙했다.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알고 있었다. 퇴근 시간이 되면 건물이 비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1층 로비를 청소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다. 유리문을 닦고 화분에 낙엽을 치웠다. 보안팀장이 지나가며 말했다. 수고하세요. 네, 그의 첫 번째이자 마지막 대답이었다. 용품을 정리하고 아이디 카드를 반납했다. 지하철역으로 걸어갔다. 집에 도착하면 저녁 7시였다. 작은 원룸 아파트에서 혼자 밥을 먹었다. TV 뉴스가 나왔다. 의료진 파업, 병원 응급실 마비, 환자 이송 지연. 그는 채널을 돌렸다. 예능 프로그램이 나왔다. 웃음소리가 방을 채웠다. 그는 소리를 줄였다.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다. 펜으로 오늘 날짜에 체크 표시를 했다. 1년에 160일, 15년 동안 3약500일 숫자가 줄을 이루었다. 그는 수첩을 다시 넣었다. 밤 10시 잠자리에 들었다.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다. 어둠 속에서 시간이 흘렀다. 어디선가 구급차 사이렌이 들렸다. 멀어져 갔다. 다시 조용해졌다. 한 달 후 가을이 왔다. 한양그룹 창립 50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1층 대강당에 무대가 설치되었다. 화환과 현수막이 걸렸다. 직원들이 정장을 입고 모였다. 도주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다. 행사 전에 청소를 마쳐야 했다. 복도에 빨간 카펫이 깔렸다. 그는 먼지를 털고 진공 청소기를 돌렸다. 유리창을 닦고 화장실을 점검했다. 오후 2시 행사가 시작되었다. 도주는 지하 보관실에서 대기했다. 청소 도구들이 조용히 서 있었다. 위층에서 박수 소리와 음성이 들려왔다. 그는 의자에 앉아 기다렸다. 존경하는 임직원 여러분,
스피커를 통해 회장의 목소리가 흘러왔다. 한양그룹 이승만 회장이었다. 75세, 한국 10대 재벌가 중 하나. 신문과 뉴스에서 자주 봤던 얼굴이었다. 도주는 라디오 볼륨을 줄였다. 1시간 후 행사가 끝났다. 사람들이 1층 로비로 내려왔다. 리셉션이 시작되었다. 와인과 카나페가 준비되었다. 도주는 쓰레기통을 확인하러 나왔다. 축하합니다, 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이승만 회장 주변에 모였다. 그는 붉은 넥타이에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다.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나누었다. 플래시가 터졌다. 기자들이 사진을 찍었다. 도주는 구석에서 조용히 쓰레기를 정리했다. 사용된 컵과 냅킨이 쌓여 있었다. 그는 비닐봉지에 담았다. 누구도 그를 보지 않았다. 회장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계시니까. 이승만 회장의 목소리가 갑자기 약해졌다. 그는 이마를 짚었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옆에 있던 비서가 다가왔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조금. 회장이 비틀거렸다. 잠시 후 그는 바닥에 쓰러졌다. 주변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다. 회장님, 어떻게 된 거예요? 119에 신고하세요. 혼란이 시작되었다. 사람들이 우왕좌왕했다. 누군가 전화를 걸었다. 누군가 물을 가져왔다. 하지만 아무도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 못했다. 모두가 당황해 서서 있을 뿐이었다. 도주는 쓰레기 봉지를 내려놓았다. 걸어갔다.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는 곳으로. 그는 무릎을 꿇고 이승만 회장 옆에 앉았다. 회장의 맥박을 짚었다. 약했다. 호흡이 얕고 불규칙했다. 의식이 없었다. 심정지었다. 도주는 회장의 가슴에 손을 올렸다. 정확한 위치를 찾았다. 30회 가슴 압박, 2회 인공호흡. 그의 손이 움직였다. 리듬이 있었다. 망설임이 없었다. 15년 만에 다시 하는 심폐소생술이었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하나, 둘, 셋. 조용히 숫자를 세었다. 주변 사람들이 조용해졌다. 그들은 처음 보는 광경이었다. 청소부가 회장에게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다. 저분이 뭘 하는 거예요? 심폐소생술 같은데요. 청소하시는 분이 어떻게 속삭임이 들렸다. 하지만 도주는 집중했다. 압박 깊이, 속도, 호흡량 모든 것이 정확해야 했다. 생명이 걸린 문제였다. 5분이 지났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했다. 그들이 장비를 들고 뛰어왔다. 도주는 자리를 비켜줬다. 하지만 그때 이승만 회장이 숨을 쉬었다. 약하지만 분명한 호흡이었다. 맥박이 돌아왔습니다. 구급대원이 말했다.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이승만 회장의 얼굴에 색깔이 돌아왔다. 눈을 조금 떴다. 회장님, 들리세요? 네. 회장의 약한 목소리였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가져왔다. 병원으로 이송할 준비를 했다. 그 순간 이승만 회장의 시선이 도준에게 향했다. 당신이 저를... 괜찮으십니다. 이제 병원에 가시면 됩니다. 도준의 첫 번째 긴 문장이었다. 이승만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나갔다. 사이렌 소리가 멀어져 갔다. 로비가 다시 조용해졌다. 사람들이 도준을 바라봤다. 그는 장갑을 끼고 쓰레기 봉지를 들었다. 평소처럼 청소를 계속하려고 했다. 잠깐만요. 인사팀 박 차장이 다가왔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도준입니다. 어떻게 그걸 하실 줄 아세요? 심폐소생술 말이에요. 도준은 잠시 멈췄다. 대답해야 할 질문이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15년간 숨겨온 이야기였다. 예전에 배웠습니다. 어디서요? 의료진이셨나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쓰레기 봉지를 들고 걸어갔다. 사람들이 뒤에서 속삭였다. 하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다. 지하 보관실로 내려갔다. 다음 날 아침 도주는 평소처럼 출근했다. 하지만 분위기가 달랐다. 직원들이 그를 보는 눈이 달랐다.
어제까지는 투명한 존재였다. 오늘부터는 궁금한 존재가 되었다. 안녕하세요. 31층 마케팅팀 직원이 인사했다. 평소에는 지나쳐갔던 사람이었다. 도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청소를 시작했다. 저 어제 정말 대단했어요. 여직원이 다가와서 말했다. 회장님을 구하시다니 어떻게 그런 걸 하실 줄 아세요? 도주는 걸레질을 멈추지 않았다. 그냥 알고 있었습니다. 의사셨어요? 아닙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호기심은 남았다. 복도에서 직원들이 모여서 이야기했다. 청소 아저씨가 의사였대. 아니래. 그냥 심폐소생술하는 거래. 근데 정말 정확하더라. 전문가 같았어. 이름이 김도준이래. 15년째 여기서 청소하고 계신데. 소문이 퍼졌다. 도준은 들은 척하지 않았다. 평소처럼 청소를 했다.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다. 15년간 쌓아온 평온한 일상이 흔들리고 있었다. 점심시간에 인사팀에서 전화가 왔다. 김도준 씨, 잠시 사무실로 와주세요. 그는 청소 도구를 정리하고 올라갔다. 20층 인사팀 사무실이었다. 박 차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앉으세요. 의자에 앉았다. 박 차장이 서류를 펼쳤다. 개인정보 확인 좀 할게요. 성함 김도준, 나이는 52세입니다. 주소는 서초동 맞죠? 그런데 학력란이 좀 이상해요. 중졸로 되어 있는데. 도주는 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경력사항도 15년 전부터 청소원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 이전 기록이 없네요. 김도준 씨, 혹시 숨기시는 게 있나요? 어제 보니까 전문적인 의료 지식이 있으신 것 같은데. 개인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확인이 필요해요. 직원 신상에 거짓 정보가 있으면 문제가 되거든요. 도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청소 일을 계속 못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다만. 그럼 내려가겠습니다. 그는 문을 열고 나갔다. 박 차장은 서류를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사흘 후 이승만 회장이 병원에서 돌아왔다. 심근경색이었지만 빠른 응급처치로 큰 문제 없이 회복되었다. 의사는 말했다. 5분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겁니다. 초기 대응이 완벽했어요. 회장은 병실에서 비서에게 물었다. 그분을 찾아봤나? 김도준이라는 분입니다. 청소원으로 15년째 근무 중이에요. 청소원? 그런데 어떻게? 인사팀에서 조사해봤는데 의료진 출신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말하지 않아서.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다. 가을 하늘이 파랗게 펼쳐져 있었다. 만나보고 싶네.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 회장님께서 직접요? 물론이지. 생명의 은인인데. 이틀 후 회장이 회사에 복귀했다. 첫 번째 일정이 김도준을 만나는 것이었다. 비서가 도준에게 연락했다. 회장님께서 뵙고 싶어 하세요. 도준은 걸레를 정리하며 말했다. 괜찮다고 전해주세요. 회장님께서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하십니다.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정말 괜찮습니다. 비서는 당황했다. 회장을 거절하는 직원은 처음이었다. 하지만 도주는 단호했다. 그는 청소를 계속했다. 그날 오후 이승만 회장이 직접 내려왔다. 1층 로비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도준을 찾았다. 주변 직원들이 놀랐다. 회장이 청소원을 만나러 내려온 것이었다. 김도준 씨, 도준이 돌아봤다. 이승만 회장이 서 있었다. 혼자였다. 비서나 경호원 없이. 네, 잠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지금 청소 중입니다. 청소는 나중에 하시고. 아닙니다. 지금 해야 합니다. 회장은 당황했다. 하지만 화내지 않았다. 오히려 미소를 지었다. 그럼 여기서 이야기해도 될까요? 도주는 걸레질을 멈췄다. 회장을 바라봤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괜찮습니다.
괜찮다니요. 제 목숨을 구해 주셨는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저뿐이었을 뿐입니다. 회장은 그 말에 깊이 생각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저뿐이었다. 그 말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었다. 김도준 씨, 의사셨죠? 도준의 손이 멈췄다. 오랫동안 듣지 않았던 말이었다. 아닙니다. 하지만 어제 하신 걸 보면 예전 일입니다. 예전에 의사셨다는 말씀인가요? 도주는 걸레를 물에 헹궜다. 물이 탁해졌다. 의사였습니다. 오래전에 첫 번째 고백이었다. 15년 만에 하는 말이었다. 그럼 지금은 왜? 그만두었습니다. 왜요? 의사라는 직업이 얼마나 귀한 건지. 도주는 고개를 들었다. 회장의 눈을 바라봤다. 실수를 했습니다. 큰 실수를. 실수라면? 환자를 잃었습니다. 조용해졌다. 로비에는 그들의 대화 소리만 들렸다. 의료사고였나요? 제 판단 미스였습니다. 수술 중에 도준의 목소리가 잠겼다. 그는 다시 걸레질을 시작했다. 그래서 의사를 그만두신 건가요? 면허를 반납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사람을 구할 수 있잖아요. 어제처럼. 더 이상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회장은 그의 등을 바라봤다. 구부정한 등이었다. 15년간 무거운 짐을 진 등이었다. 김도준 씨, 네, 의사로 돌아오세요. 도준이 돌아봤다. 저는 한양그룹 의료재단 이사장이기도 합니다. 저희 병원에서 일하세요. 안 됩니다. 왜요? 저는 이미 끝난 사람입니다. 끝났다니요? 어제 제 목숨을 구한 분이. 도준은 수레를 밀고 걸어갔다. 회장이 뒤따라갔다. 김도준 씨, 과거의 실수가 미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결정합니다. 그럼 어제는 뭐였나요? 어제도 실수였나요? 도준이 멈춰섰다. 그건 어제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죽었을 겁니다. 그것도 실수라고 하시겠어요? 도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회장이 계속 말했다. 저는 75년을 살았습니다. 많은 사는 사람을 봤어요. 당신 같은 사람은 처음이에요. 뭐가 다릅니까? 진짜 실수를 했다면 15년간 청소를 하면서 반성하지 않았을 겁니다. 도망갔을 거예요. 회장의 말이 이어졌다. 하지만 당신은 남았어요. 매일 이곳에 와서 묵묵히 일했어요. 그건 책임감입니다. 진정한 의사의 자질이에요. 도주는 고개를 숙였다. 제가 죽인 환자도 있습니다. 저는 살린 환자도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럼 뭐가 중요해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죠. 그래서 더 신중한 의사가 되신 거 아닌가요? 도주는 생각했다. 15년간 매일 생각했던 것들이었다. 후회, 자책, 그리고 포기. 시간을 주세요. 회장의 마지막 부탁이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손을 기다리는 환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날 밤 도주는 잠들 수 없었다. 회장의 말이 계속 맴돌았다. 그는 서랍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다. 15년간 열지 않았던 상자였다. 의사 면허증이 들어있었다. 김도준 내과 전문의 2009년 발급. 그 아래 수술용 메스가 있었다. 정진기도 있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사진 한 장이 나왔다. 하얀 가운을 입은 젊은 도준이었다. 옆에 동료 의사들이 서 있었다. 모두 웃고 있었다. 그때는 몰랐다. 자신이 곧 모든 것을 잃게 될 줄. 2010년 3월 15일 그날을 잊을 수 없었다. 응급실에 교통사고 환자가 들어왔다. 20대 여성, 뇌출혈이 의심되었다. 도주는 수술을 결정했다. 하지만 판단이 틀렸다. 수술 중 환자가 사망했다. 조사 결과 수술보다는 보존적 치료가 적절했다고 나왔다. 도준의 성급한 판단이 환자의 목숨을 앗아갔다. 의료진 회의가 열렸다. 징계 논의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 전에 도준이 먼저 사표를 냈다. 면허를 반납했다. 병원을 떠났다. 그리고 15년간 돌아오지 않았다.
김 선생님, 왜 그래요? 한 번의 실수가. 동료 의사가 말렸다. 한 번이 아닙니다. 생명을 다루는 일에서 한 번은 전부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살린 환자가 몇 명인데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도주는 병원을 나왔다. 그날부터 의사가 아니었다. 그냥 김도준이었다. 청소 일을 시작한 건 우연이었다. 구인 광고를 보고 지원했다. 특별한 자격이 필요 없었다. 묻지도 않았다. 과거가 중요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힘들었다. 허리가 아팠다. 손이 거칠어졌다. 하지만 마음은 편했다. 아무도 그를 의사라고 부르지 않았다. 생명을 맡기지 않았다. 책임이 없었다. 그렇게 15년이 흘렀다. 병원했다. 안전했다. 그런데 어제 모든 것이 바뀌었다. 다시 생명을 구했다. 다시 의사가 되었다. 5분간이지만 도주는 청진기를 들었다. 차갑고 무거웠다. 예전에는 목에 걸고 다녔다. 자신의 일부였다. 지금은 낯선 물건 같았다.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김도준 씨인가요? 저는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최민호입니다. 어제 한양그룹에서 심폐소생술 하신 분 맞죠? 어떻게 제 번호를? 이승만 회장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어제 환자를 받았거든요. 도주는 침묵했다. 김도준 씨, 의사셨죠? 초기 대응이 완벽했어요.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혹시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제안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요. 안 됩니다. 아, 시간이 안 되시나요? 언제든 편하실 때. 그런 게 아닙니다. 도주는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핸드폰이 다시 울렸다. 또 모르는 번호였다. 김도준 씨, 저는 한양대병원 심장내과. 또 끊었다. 핸드폰이 계속 울렸다. 한양그룹 비서실, 의료기자, 의대 동기. 하루 만에 소문이 퍼졌다. 도주는 핸드폰을 꺼버렸다. 상자를 다시 서랍에 넣었다. 불을 껐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다음 주 월요일 도주는 출근하지 않았다. 화요일도 마찬가지였다. 인사팀에서 연락했지만 받지 않았다. 집에만 있었다. TV에서 뉴스가 나왔다. 청소원 출신 의사, 재벌 회장 구해 15년간 신분 숨기고 청소일, 의료계, 복직 제안 쏟아져 도주는 TV를 껐다. 하지만 휴대폰은 계속 울렸다. 기자들, 의료진, 방송국 모두가 그를 찾고 있었다. 수요일 아침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김도준 씨, 계세요? 이승만 회장의 목소리였다. 도주는 놀랐다. 회장이 직접 왔다는 것이 문을 열었다. 이승만 회장이 혼자 서 있었다. 들어가도 될까요? 여기는 괜찮습니다. 좁은 원룸이었다. 회장은 의자에 앉았다. 도주는 물을 끓였다. 찾기 힘들었어요. 어떻게? 인사팀에서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녹차를 우렸다. 회장에게 건넸다. 왜 안 나오세요? 회사에. 그만두려고 합니다. 왜요? 이젠 평온하지 않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 때문이군요. 그런 건 아닙니다. 사과드립니다. 제가 너무 나섰나 봅니다. 도주는 차를 마셨다. 따뜻했다. 김도준 씨, 저는 의사가 뭔지 압니다. 네? 제가 평생 병원에 다녔거든요. 심장이 안 좋아서 수많은 의사를 만났어요. 회장이 가슴을 짚었다. 좋은 의사, 나쁜 의사, 그냥 그런 의사 다 봤습니다. 하지만 당신 같은 의사는 처음이에요.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전히 의사예요. 회장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15년간 청소를 하면서도 심폐소생술을 잊지 않으셨잖아요. 그건 본능입니다. 의사의 본능. 도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김도준 씨,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뭔가요? 우리 병원에서 하루만 일해보세요. 딱 하루만. 안 됩니다. 환자를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기만 하세요. 어떤 곳인지.
회장이 명함을 꺼냈다. 한양대학교 의료원입니다. 제가 이사장을 맡고 있어요. 저는 급여는 청소원 일당의 10배 드리겠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도 압니다. 하지만 한 번만 와보세요. 거기서 일하는 의사들을 보세요. 당신이 그들보다 부족한지. 회장이 일어났다. 내일 오전 9시에 기다리겠습니다. 안 오시면 더 이상 찾지 않을게요. 하지만 왔다면 이야기해보세요. 당신이 정말 의사가 아닌지. 회장이 나갔다. 명함만 남았다. 한양대학교 의료원 이사장 이승만. 그날 밤 도주는 다시 상자를 꺼냈다. 청진기를 목에 걸어봤다. 무거웠다. 15년 전보다 훨씬 무거웠다. 하지만 이상하게 익숙했다. 거울을 봤다. 52세 남자가 서 있었다. 머리가 휘어졌다. 주름이 생겼다. 하지만 눈은 그대로였다. 여전히 의사의 눈이었다. 핸드폰을 켰다. 수십 개의 부재중 전화가 있었다. 문자도 많았다. 모두 같은 내용이었다. 의사로 돌아와 달라는. 그 중에 하나가 눈에 띄었다.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최민호 교수의 문자였다. 김도준 선생님, 어제 환자 상태 보고 드립니다. 완전 회복했습니다. 선생님의 신속한 처치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만 회장이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뜻이었다. 도주는 안도했다. 그리고 조금 뿌듯했다. 15년 만에 느끼는 감정이었다. 새벽 4시까지 뒤척였다. 6시에 일어났다. 평소보다 늦었다. 샤워를 하고 옷을 입었다. 검은 바지에 하얀 셔츠. 15년 만에 입는 정장이었다. 지하철을 탔다. 한양대학교 의료원역에서 내렸다. 대형 병원이 보였다. 하얀 건물이 하늘을 찔렀다. 사람들이 드나들었다. 환자, 의사, 간호사, 도주는 주춤했다. 15년간 피해온 곳이었다. 다시 들어가기가 두려웠다. 9시 5분 전 로비에 도착했다. 이승만 회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정장을 입고 서 있었다. 왔군요. 네, 고맙습니다. 회장이 안내했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10층 응급의학과였다. 여긴 응급실입니다. 제일 바쁜 곳이죠. 문이 열렸다. 시끄러웠다. 환자들이 침대에 누워 있었다. 의사들이 뛰어다녔다. 간호사들이 약을 주사했다. 최민호 교수입니다. 어제 전화드린 분이에요. 30대 남자 의사가 다가왔다. 도준에게 인사했다. 김도준 선생님이시군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처치 정말 훌륭했습니다. 교과서대로 하셨더라고요. 도주는 어색했다. 오랫동안 듣지 않았던 칭찬이었다. 그냥 알고 있던 걸 했을 뿐입니다. 쉬운 일 아니에요. 특히 15년 만에 하신 거라면. 최 교수가 병동을 안내했다. 침대마다 환자가 있었다. 교통사고, 심근경색, 뇌졸중, 다양한 응급 환자들이었다. 여기는 중환자실입니다. 가장 위중한 환자들이 있었다. 기계에 연결되어 있었다. 숨소리만 들렸다. 도주는 발걸음을 멈췄다. 침대 하나에 20대 여성이 누워 있었다. 교통사고 환자였다. 의식이 없었다. 15년 전 기억이 떠올랐다. 저 환자는 교통사고입니다. 어제 밤에 들어왔어요. 상태는 위중합니다. 뇌출혈이 있어서. 도주는 환자를 바라봤다. 어린 얼굴이었다. 15년 전 그 환자와 비슷했다. 수술은 내일 예정입니다. 하지만 위험해서. 누가 집도하나요? 신경외과 김 교수님입니다. 도주는 차트를 봤다. CT 사진도 봤다. 15년간 보지 않았던 의료 자료였다. 하지만 읽을 수 있었다. 이해했다. 진단도 할 수 있었다. 출혈 부위가. 네, 위치가 까다로워요. 도준의 의사 본능이 깨어났다. 환자를 보는 눈, 병을 읽는 능력. 15년간 잠들어 있었지만 사라지지 않았다. 김도준 선생님, 이승만 회장이 불렀다. 어떠세요? 기억나나요? 의사였던 시절 말입니다. 도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났다. 환자를 살리고 싶은 마음, 병을 고치고 싶은 열정, 의사가 되고 싶었던 이유, 하지만 여전히 무섭습니다. 뭐가요? 실수할까봐. 이승만 회장이 환자를 바라봤다. 김도준 씨, 실수를 안 하는 의사는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실수에서 배우는 거예요. 당신은 15년간 배웠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15년간 도망쳤습니다. 아니에요. 준비했어요. 회장이 도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이제 다시 시작하세요. 그날 오후 도준은 병원을 둘러봤다. 외과,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모든 과를 봤다. 의사들이 환자를 돌봤다. 간호사들이 도왔다. 모두 바빴다. 모두 진지했다. 김 선생님은 어느 과 전문의셨나요? 최 교수가 물었다. 내과입니다. 그럼 우리 내과를 보여드릴까요? 5층 내과 병동에 갔다. 50개 침대가 있었다. 당뇨, 고혈압, 심장병, 간질환, 다양한 환자들이 치료받고 있었다. 인턴들이 힘들어해요. 환자는 많고 의사는 부족하고. 예전에도 그랬나요? 더 심해졌죠. 의사들이 꺼려해요. 책임이 무겁다 보니. 도주는 이해했다. 의료사고 걱정, 환자 가족들의 민원, 과로에 시달리는 일상, 의사라는 직업의 현실이었다. 그런데 왜 계속 하시나요? 환자가 나으면 보람이 있어요. 그걸로 버티는 거죠. 최 교수가 웃었다. 김 선생님도 그러셨을 거예요. 의사였을 때. 15년 전 실수가 뭔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 오신 걸 보면 여전히 의사예요. 저는 청소부였다면 응급 상황에서 심폐소생술 안 했을 거예요. 모른 척 했겠죠. 도주는 생각했다. 그날 왜 앞으로 나갔을까? 15년간 숨어 살던 사람이 왜 갑자기 나섰을까? 본능이었을 겁니다. 맞아요. 의사의 본능. 최 교수가 시계를 봤다. 저녁 6시네요. 회진 시간입니다. 함께 가시겠어요? 도주는 따라갔다. 의사들이 환자를 둘러싸고 이야기했다. 상태를 점검했다. 치료 방법을 논의했다. 15년 전과 똑같은 풍경이었다. 김할머니, 오늘 기분 어떠세요? 아, 선생님, 많이 좋아졌어요. 약 잘 드시고 계시죠? 네, 빼먹지 않고 먹고 있어요. 의사와 환자의 대화였다. 따뜻했다. 신뢰가 있었다. 도주는 그것을 그리워했다. 회진이 끝나고 최 교수가 말했다. 어떠세요? 복잡하시죠? 네. 15년 동안 많이 변한 것 같나요? 기본은 같습니다. 환자를 돌보는 것. 맞습니다. 그게 의사의 본질이에요. 최 교수가 도준을 바라봤다. 김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 병원에 내과 의사가 부족해요. 특히 경험 많은 의사. 나이 드신 환자들이 많거든요. 젊은 의사들이 어려워해요. 도주는 이해했다. 고령 환자는 복합적 질환을 가진 경우가 많았다. 경험이 필요했다. 생각해 보시겠어요? 복직 말입니다. 저는 면허가 없습니다. 다시 딸 수 있어요. 절차만 밟으면. 그 절차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승만 회장님이 도와주신다고 하세요. 도주는 망설였다. 15년간 꿈꿨던 일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기도 했다. 시간을 주세요. 네, 충분히 생각하세요. 집에 돌아와서 도주는 다시 상자를 꺼냈다. 의학 서적들이 있었다. 15년 전 교과서들이었다. 먼지가 쌓여 있었다. 하나를 펼쳤다. 내과학 교과서였다. 낡은 페이지들이 나왔다. 밑줄 그어진 문장들, 메모들. 젊은 의사였던 자신의 흔적이었다. 심근경색의 초기 처치. 읽기 시작했다. 15년 전 암기했던 내용들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기억났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최 교수였다. 김 선생님, 죄송한데 응급 상황이에요. 무슨 일인가요? 아까 봤던 교통사고 환자 갑자기 악화됐어요. 도주는 일어났다.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의식 저하, 혈압 강하, 뇌출혈이 확산된 것 같아요. 수술은 신경외과에서 준비 중인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도준의 마음이 급해졌다. 환자가 위험하다는 뜻이었다. 제가 갈까요? 오시겠어요. 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할 수 있는 게 갑니다. 전화를 끊고 옷을 갈아입었다. 15년 만에 응급 상황에 가는 것이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밤 10시였다. 응급실은 여전히 바빴다. 도주는 중환자실로 갔다. 김 선생님, 최 교수가 마중 나왔다. 환자 상태는요? 더 나빠졌어요. 뇌압이 올라가고 있어서 침대로 갔다. 20대 여성이 누워 있었다. 모니터에 숫자들이 떴다. 혈압 60, 맥박 122, 뇌압 상승. 위험한 수치들이었다. 도주는 환자를 살펴봤다. 동공 반응을 확인했다. 맥박을 짚었다. 15년 만에 진찰이었다. CT는 다시 찍었나요? 네, 여기 있어요. 이어요. 영상을 봤다. 뇌출혈이 확산되어 있었다. 더 이상 기다리면 위험했다. 수술실은 언제 준비되나요? 30분 후에. 너무 늦습니다. 도준이 고개를 저었다. 지금 당장 해야 해요. 하지만 신경외과 교수님이 제가 할게요.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이 도준을 바라봤다. 김 선생님, 하지만 선생님은 내과, 뇌출혈 응급수술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면허가 응급 상황입니다. 환자가 죽어가고 있어요. 도준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15년 만에 의사가 되는 순간이었다. 수술실 준비해 주세요. 최 교수가 망설였다. 하지만 환자 상태가 급박했다.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갔다. 하얀 불빛이 눈부셨다. 간호사들이 기구를 준비했다. 마취과 의사가 환자를 마취했다. 모든 것이 15년 전과 같았다. 도주는 손을 씻었다. 소독했다. 수술복을 입었다. 장갑을 끼웠다. 15년 만에 수술 준비였다. 준비되었습니다. 간호사가 말했다. 도주는 수술대 앞에 섰다. 환자의 머리가 보였다. 어린 얼굴이었다. 누군가의 딸이었다. 메스를 들었다. 차갑고 무거웠다. 손이 떨렸다. 15년 전 기억이 떠올랐다. 실수했던 그 순간 김 선생님, 최 교수가 불렀다. 괜찮으세요? 도주는 심호흡을 했다. 손떨림이 멈췄다. 환자를 바라봤다. 살려야 할 생명이었다. 시작합니다. 메스로 피부를 절개했다. 정확했다. 망설임이 없었다. 15년간 잊었던 기술이 되살아났다. 두 개 꼴을 열었다. 뇌가 보였다. 출혈 부위를 찾았다. 혈관이 터져 있었다. 빠르게 지혈했다. 흡잉이 주세요. 네, 피를 제거했다. 시야가 확보되었다. 손상된 혈관을 봉합했다. 하나씩 차근차근 30분이 지났다. 출혈이 멈췄다. 뇌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환자의 맥박이 안정되었다. 성공했습니다. 간호사가 말했다. 수술실에 안도의 한숨이 돌았다. 도주는 메스를 내려놓았다. 15년 만에 성공적인 수술이었다. 두 개 꼴을 닫아놨다. 피부를 봉합했다. 깨끗하게 마무리했다. 모든 과정이 완벽했다. 환자를 중환자실로 옮기겠습니다. 마취과 의사가 말했다. 환자가 침대로 옮겨졌다. 도주는 수술복을 벗었다. 김 선생님, 정말 대단하셨어요. 최 교수가 감탄했다. 15년 만에 하신 거라고는 믿기지 않아요. 운이 좋았습니다. 운이 아니에요. 실력이죠. 최 교수가 진지했다. 이 정도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는 많지 않아요. 도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뿌듯했다. 환자를 살렸다는 사실이. 중환자실로 갔다. 환자가 안정되어 있었다. 의식은 없지만 생체 징후는 정상이었다. 이제 깨어나기만 하면 됩니다. 최 교수가 말했다. 며칠 정도 걸릴까요? 2, 3일 정도.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아요.
도주는 환자를 바라봤다. 평온한 얼굴이었다. 15년 전 죽었던 환자와는 달랐다. 이번에는 살렸다. 새벽 2시 병원을 나왔다. 거리가 조용했다. 가로등만 켜져 있었다. 도주는 천천히 걸었다. 15년 만에 수술을 했다. 성공했다. 환자를 살렸다. 의사로서 해야 할 일을 했다. 하지만 여전히 두려웠다. 다음번에도 성공할 수 있을까? 또 실수하면 어떻게 하나? 15년 전처럼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김도준 선생님이세요? 저는 환자 가족입니다. 네, 수술받은 우리 딸 은지 말이에요. 여성의 목소리였다.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우리 딸이 그 말을 끝까지 하지 못했다. 울음소리만 들렸다. 환자가 빨리 나을 거예요. 네, 믿고 있어요. 전화가 끝났다. 도주는 핸드폰을 바라봤다. 15년 만에 듣는 감사 인사였다. 다음 날 아침 도주는 다시 병원에 갔다. 환자 상태를 확인하러였다. 중환자실에 들어갔다. 김 선생님, 간호사가 반겼다. 환자가 깨어났어요. 도주는 놀랐다. 예상보다 빨랐다. 침대로 갔다. 20대 여성이 눈을 뜨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환자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기분이 어때요? 머리가 조금 아파요. 정상이에요. 수술을 받으셔서. 환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의식이 명료했다. 후유증이 없어 보였다. 선생님이 저를 살려주신 거죠? 의료진 모두가 함께한 일이에요. 감사합니다. 환자가 눈물을 흘렸다. 도준도 마음이 뭉클했다. 옆에서 중년 여성이 울고 있었다. 환자의 어머니였다. 어젯밤 전화했던 분이었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다행히 잘 됐네요. 우리 은지가 미술을 전공하거든요. 꿈이 많은 아이예요. 도주는 환자를 다시 바라봤다. 20대 미술 전공, 꿈이 많은 아이. 15년 전 환자도 그랬다. 잘 회복하실 거예요. 네, 열심히 재활할게요. 최 교수가 다가왔다. 김 선생님, 결정하셨나요? 뭘요? 복직 말입니다. 도주는 생각했다. 어제 수술의 성공, 환자의 회복, 가족의 감사, 모든 것이 의사로서의 소명을 일깨웠다. 해보겠습니다. 정말요? 네, 다시 의사가 되겠습니다. 최 교수가 웃었다. 간호사들도 박수를 쳤다. 환자와 보호자도 기뻐했다. 김 선생님, 환영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한 달 후 도주는 면허 재취득 절차를 밟았다. 이승만 회장의 도움으로 빠르게 진행되었다. 의료진 면접, 실기시험, 서류 심사 모든 것을 통과했다. 한양대학교 의료원 내과에 정식으로 부임했다. 15년 만에 복귀였다. 하얀 가운을 다시 입었다. 청진기를 목에 걸었다. 김도준 선생님, 환영합니다. 동료 의사들이 반겼다. 간호사들도 인사했다. 모두가 그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 첫 진료일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당뇨병 할아버지, 고혈압 할머니, 심장병 아저씨, 다양한 환자들이었다. 안녕하세요. 김도준 선생님입니다. 아, 소문 들었어요. 청소원에서 의사가 되신 분이시죠? 그런 셈이죠. 신기하네요. 그런 일이 실제로 있다니. 환자들이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의심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더 신뢰하는 것 같았다. 진료를 시작했다. 환자의 증상을 들었다. 진찰을 했다. 처방을 내렸다. 15년 전과 똑같은 일이었다. 하지만 더 신중했다. 더 꼼꼼했다. 점심시간에 최 교수가 찾아왔다. 어떠세요? 첫날 기분이 좋습니다. 환자들을 만나니까 실감이 나요. 힘들지 않으세요? 아니에요. 오히려 편해요. 15년간 해보고 싶었던 일을 하시는 거니까. 도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뭔가요?
15년간 청소일 하시면서 후회 안 하셨어요? 도주는 생각했다. 후회했나? 아니었다. 그때는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 후회는 안 했어요. 준비 기간이었다고 생각해요. 준비요? 다시 의사가 될 준비. 15년이 필요했어요. 아, 그런 의미군요.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요. 최 교수가 이해했다. 지금은 확신이 있으세요? 네, 더 신중한 의사가 됐어요. 오후에 응급 환자가 왔다. 70세 할아버지, 가슴 통증, 심근경색이 의심되었다. 도주는 즉시 심전도를 찍었다. 혈액 검사를 했다. CT를 확인했다. 정확한 진단이었다. 급성 심근경색, 응급실로 옮기겠습니다. 네, 선생님. 신속하게 처치했다. 혈전 용해제를 투여했다. 심장내과에 연락했다. 환자가 안정되었다. 잘하셨어요, 소. 동료 의사가 말했다. 15년 경험이 있으시니까 역시 다르네요. 경험이라. 아, 죄송해요. 청소 경험 말고 의사 경험 말이에요. 도준이 웃었다. 15년간 청소를 했지만 의사 마음은 계속 있었다. 그게 진짜 경험이었다. 반년이 지났다. 도준은 병원에서 인정받는 의사가 되었다. 환자들이 그를 찾았다. 동료들이 의논을 청했다. 신뢰받는 의사였다. 어느 날 이승만 회장이 찾아왔다. 정기 검진을 받으러였다. 김 선생님, 잘 지내시죠? 네, 회장님,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몸은 어떠세요? 힘들지 않고 괜찮습니다. 오히려 즐겁네요. 검진을 시작했다. 혈압, 맥박, 심전도, 모든 수치가 정상이었다. 건강하세요. 심장 상태도 좋고. 다행이네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회장님이 건강 관리를 잘 하신 덕분이죠. 검진이 끝나고 회장이 말했다. 김 선생님, 제안이 하나 있어요. 네? 의료원 원장 자리가 비었어요. 도주는 놀랐다. 원장은 병원의 최고 책임자였다. 저는 아직 경험도 있고 실력도 있어요. 환자들 신뢰도 높고. 하지만 복직한 지 반년밖에. 그게 오히려 장점이에요. 겸손하고 신중하니까. 회장이 진지했다. 생각해보세요. 이 병원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도주는 고민했다. 원장이라는 자리는 큰 책임이었다. 의료진을 이끌고 환자를 돌보고 병원을 운영해야 했다. 시간을 주세요. 물론입니다. 충분히 생각하세요. 그날 저녁 도주는 집에서 생각했다. 원장이라는 제안, 15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다. 그때는 의사 자격도 잃었는데 이제는 원장 제안을. 한양그룹 본사를 바라봤다.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다. 15년 전 청소했던 건물이었다. 매일 걸레로 닦았던 복도들, 문득 웃음이 났다. 청소부에서 의사로, 의사에서 원장 후보로. 인생은 예측할 수 없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과정이었다. 15년간 청소를 하면서 배운 것들, 겸손, 성실, 책임감, 그것들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은지였다. 뇌출혈 수술을 받았던 환자였다. 완전히 회복되어서 퇴원한 지 몇 달 됐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은지 씨, 어떻게 지내세요? 너무 잘 지내고 있어요. 다음 주에 미술 전시회가 있거든요. 정말요? 축하해요. 선생님도 오세요. 초대장 보낼게요. 시간 되면 꼭 갈게요. 제 작품 중에 선생님 그린 게 있어요. 저를요? 네, 수술복 입으신 모습으로 천사 같았거든요. 도주는 뭉클했다. 환자가 자신을 천사라고 했다. 15년 전에는 악마처럼 느껴졌는데. 고마워요, 은지 씨.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전화가 끝났다. 도주는 결심했다. 원장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다음 날 이승만 회장에게 연락했다. 회장님, 원장직 받아들이겠습니다. 정말요? 고마워요.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환자 중심의 병원을 만들고 싶어요. 당연하죠. 그리고 의료진들이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분위기, 실수에서 배울 수 있는 환경, 회장이 이해했다. 도준의 경험에서 나온 조건이었다. 좋습니다. 지원하겠어요. 한 달 후 취임식이 열렸다. 한양대학교 의료원 원장 김도준. 15년 전 청소부 김도준과는 다른 사람이었다. 하지만 본질은 같았다. 환자를 돌보고 싶은 마음, 취임사를 했다. 15년간 청소부로 일하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청중들이 조용히 들었다. 겸손, 성실, 책임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섬기는 마음, 박수가 터졌다. 의사는 환자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지위나 권위가 아니라 봉사가 목적이어야 합니다. 더 큰 박수였다. 저와 함께 환자 중심의 병원을 만들어 갑시다. 취임사가 끝났다. 의료진들이 일어나서 박수했다. 환자들도 참석해서 축하했다. 1년 후 한양대학교 의료원은 국내 최고의 병원이 되었다. 환자 만족도 1위, 의료진 만족도 1위. 모든 지표에서 최고였다. 도주는 매일 병동을 돌았다. 환자들과 대화했다. 의료진들의 고민을 들었다. 원장이지만 현장에 있었다. 어느 날 옛날 동료가 찾아왔다. 15년 전 함께 일했던 의사였다. 도준아, 정말 대단하다. 뭐가? 청소부에서 원장까지. 드라마 같은 인생이야. 운이 좋았죠. 운이 아니야. 네가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동료가 진지했다. 15년 전에 너 그만뒀을 때 다들 아까워했어. 실력 있는 의사였는데. 실수했잖아요.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걸 포기할 필요는 없었는데. 도주는 생각했다. 정말 그랬을까? 15년 전에 포기하지 않았다면? 하지만 15년 덕분에 더 나은 의사가 됐어요. 그것도 맞네. 실수를 겪고 바닥에서 다시 시작해봐야 진짜 실력이 나와요. 동료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 말이 맞아. 지금의 너를 보면 확신이 서. 저녁에 도주는 한양그룹 본사 앞을 지났다. 15년 전 청소했던 건물이었다. 지금은 의료원 원장으로서 이사회에 참석하는 곳이 되었다. 건물 앞에서 청소부가 일하고 있었다. 젊은 남자였다. 도준과 비슷한 나이였을 때에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청소부가 고개를 숙였다. 도준도 그랬었다. 15년간 그렇게 일했다. 혹시 힘들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명함을 건넸다. 한양대학교 의료원 원장 김도준. 이게... 청소부가 놀랐다. 원장이 자신에게 명함을 준 것이었다. 누구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네, 포기하지 마세요. 도준이 걸어갔다. 뒤에서 청소부가 명함을 보고 있었다. 6개월 후 그 청소부가 의료원을 찾았다. 간호조무사가 되고 싶다고 했다. 도준이 면접을 봤다. 왜 간호조무사가 되고 싶나요? 원장님, 말씀을 듣고 생각해봤어요. 이거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 싶어요. 힘들 거예요. 괜찮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어요. 도준이 웃었다. 자신의 말을 기억하고 있었다. 합격입니다. 정말요? 네, 열심히 하세요. 그렇게 또 다른 시작이 있었다. 도주는 그것을 보며 흐뭇했다.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 2년 후 도주는 은지의 개인전을 찾았다. 미술관에 사람들이 많이 왔다. 그의 작품들이 벽에 걸려 있었다. 선생님, 은지가 뛰어와서 인사했다. 건강해 보였다. 완전히 회복된 모습이었다. 축하해요. 정말 멋진 작품들이네요. 감사해요. 이것 좀 보세요. 그림 하나를 가리켰다. 수술복 입은 의사가 환자를 돌보는 모습이었다. 따뜻한 그림이었다. 제목이 뭐예요? 두 번째 인생. 도주는 그 제목에 감동했다. 두 번째 인생,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었다. 환자도 두 번째 인생을 얻었고 의사도 두 번째 인생을 찾았다는 뜻이에요. 아, 그런 의미군요.
선생님 덕분에 저도 새로운 삶을 살게 됐어요. 은지의 말에 도주는 뭉클했다. 환자를 살리는 일, 그것이 의사의 보람이었다. 전시회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다. 서랍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다. 15년 전 의사 면허증이 들어있던 상자였다. 이제는 새로운 것들이 들어있었다. 의료원 원장 임명장, 환자들의 감사 편지, 동료들의 축하 카드, 새로운 인생의 증거들이었다. 마지막에 사진 하나가 있었다. 청소부 시절의 도준이었다. 낡은 장갑을 끼고 걸레를 든 모습. 그 시절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없었을 것이다. 15년간의 청소부 생활.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준비였다. 겸손과 성실을 배우는 시간이었다. 진정한 의사가 되기 위한 과정이었다. 도주는 사진을 다시 상자에 넣었다. 그리고 새로운 사진을 추가했다. 의료원 원장으로서 환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모두 웃고 있었다. 창밖으로 한양그룹 본사가 보였다. 불이 켜진 창문들이 반짝였다. 15년 전 청소했던 그 건물, 이제는 다른 의미였다. 그때 깨달았다. 진정한 성공은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환자를 치료하고 후배를 격려하고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도주는 내일의 일정을 확인했다. 환자 회진, 의료진 회의, 신규 의사 면접, 바쁜 하루가 될 것이었다. 하지만 즐거웠다. 의미 있는 일이었다. 밤 11시 잠자리에 들었다. 15년 전처럼 천장을 바라봤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생각이었다. 내일 만날 환자들, 도와줄 사람들, 희망을 줄 수 있는 일들. 어디선가 구급차 사이렌이 들렸다. 가까워지고 있었다. 병원으로 오고 있는 것 같았다. 도주는 일어날 준비를 했다. 응급 환자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하지만 사이렌은 지나갔다. 다른 병원으로 가는 모양이었다. 도주는 다시 누웠다. 하지만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었다. 언제든 환자를 위해 달려갈 준비. 그것이 의사였다. 15년간 잊고 살았지만 지금은 확신했다. 자신은 의사였다. 환자를 돌보는 사람이었다.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이고 소명이었다. 새벽이 되면 다시 병원에 갈 것이다. 환자들을 만나고 치료하고 희망을 줄 것이다. 15년 전 청소부 김도준이 꿈꿨던 일들을 의료원 원장 김도준이 실현할 것이다. 문이 조용히 닫혔다. 불이 꺼졌다. 하지만 마음속 불은 켜져 있었다. 내일을 위한 희망의 불빛이.